예, 구장. 다시 한번 성장하려면 고객 중심 기업으로 다시 세팅하지. 자, 우리가 1,000명의 고객도 만들었고 성장하려고 새롭게 환경도 잘 설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번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9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캐스트와 이제 넷플릭스 사례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캐스트는 미국의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준 사업자입니다. 근데 어 인터넷 가입부터 접속, 그다음에 비 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다양한 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콘텐츠 서비스까지 있습니다. 우리도 뭐 KT나 SK텔레콤, 유플러스, LG 유플러스 서비스를 가입해 보면 그 가입자에 한해서 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많은 그런 인터넷 프로바이더 그 사업자들이 그 인터넷 가입하고 접속하고 이런 것은 인제 기본 서비스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비용, 그러니까 소위 말해 수익 창출이 많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콘텐츠에서 수익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세적인 추세입니다. 예, 컴캐스트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죠. 넷플릭스가 나타났습니다. 넷플릭스는 그러니까 컴캐스트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좀 기분이 좋지 않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인터넷 가입하고 접속하는 이 인프라 망 서비스를 해 주고, 근데 여기서는 이윤 창출이 안 되기 별로 안 돼서 소위 말하는 비디오 콘텐츠를 보는 데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했더니 이 넷플릭스는 인터넷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도 않는데 비디오 콘텐츠 서비스만 가지고 특화해서 차별화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 갖고 이걸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무엇을 했냐. 그 넷플릭스 사업자에 한해서 통해서 본 데만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따라서 뭘 했냐면 아 인터넷을 업그레이드를 이 넷플릭스 사업자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제 이윤 창출이 발생을 한 거죠. 따라서 뭐냐면 넷플릭스를 잘 보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가 이제 더 고급 서비스를 사용해야 되는 것을 이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컴캐스트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서는 낮은 이윤을 창출하고, 원래 비디오 콘텐츠를 소비자가 봄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동영상을 고급 서비스를 보려고 하는 그 욕구를 가진 비디오 업그레이드, 인터넷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요쪽 부분에 이윤 창출이 되었습니다. 디커플링의 핵심의 이론은 뭐냐면 고객 욕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객 욕구에 집중하다가 쪼끔 사업이 확장되고 늘어나고 그러면 자꾸 다른 곳에 관심을 들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되는, 성장의 정체가 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 중심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경쟁자, 비즈니스 파트너, 직원, 리더 이런 데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고객에 한테만 초점 맞춘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중간 성장, 그다음에 계속 시간 지나 성장할 때도 누구한테만 초점을 맞추느냐? 고객한테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이 고객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절대적인 복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비즈니스 전략들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고 어떤 목적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근데 블록버스터 기존 기업들이 우리 자원에 이제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투자한 게 뭐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가치를 두고 그거를 기반으로 무슨 사업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넷플릭스는 뭐에 집중했냐? 고객에 집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블록버스터는 이제 기존의 큰 사업자를 이야기하죠. 기존의 블랙버스터는 기존에 자기가 투자한 자원에 집중하기 때문에 고객 파괴, 그러니까 고객에 중심한 파괴자들의 빈틈을 자꾸 줍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집중하다 보면 고객에 대한 생각을 자꾸 잊어먹어요. 따라서 고객 중심으로 생각한 파괴자에게 빈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자원이 없어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돈도 없고 서비스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이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를 할 수 없어요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버는 차가 없어도 사업을 했고요. 에어비앤비는 호텔 객실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도 사업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매장이 없는데도 그 원래 처음 시작은 뭐냐면 비디오 그 렌탈 서비스를 했거든요. 매장이 없는데도 그냥 온라인으로 이 서비스를 했습니다. 따라서 어 파괴자가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어디 있냐? 오직 고객을 유치하는 거에 있더라.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까 고객 같은, 그러니까 파괴자, 그러니까
디커플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쓰는 용어가 다릅니다. 어떤 용어를 쓰냐면 이런 용어도 써요. CLV 고객 생애 가치. 그러니까 우리의 고객 생애 가치가 뭐냐. 그러니까 특정 고객을 볼 때 이 사람이 한 번 고객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한테 고객이 남아 있습니다. 라이프 타임 동안 머물면서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 뭐 이런 거 고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 이렇게 잡겠다는 거고요. 한 번 고객이 왔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나 수익을 주느냐. 그러니까 레베뉴 에버리지 레베뉴 퍼 유저 뭐 이런 개념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액티브 고객이 얼마나 우리한테 레베뉴를 주냐.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파워 유저, 파워 고객이 우리한테 얼마나 수익 주냐 이런 것 갖고 계산하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자 파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철저히 고객 중심의 가치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평가 기준들이 막 이런 지표들을 쓰니까 핵심 초점이 계속 고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자꾸 자원을 소유를 하려고 땅을 소유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기술을 소유하고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귀중한 자산이 되죠. 바로 이게 유일한 자산인데 잘못했을 때 의사결정을 할 때 고객 중심으로 결정하면 좋은데 이 자산이 놀리면 안 되니까 이 자산을 잘 활용하고 확대하는 데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고객과는 무관한 신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디커플러 같은 결합하기 전략은 자산이 어디 있느냐? 고객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은 고객을 늘리고 고객을 잘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한 번 고객이 영원한 고객이니까 한 번 온 고객을 또 오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혁신의 아이콘 두 회사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근데 애플이 새롭게 그 아이폰을 비롯한 서비스를 출시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공룡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공룡은 자원 중심적 사고가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 제품이 있지만 대박 난 제품 두 가지면 윈도우랑 오피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매출과 이윤의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인지 부서도 이런 프로덕트 중심으로 부서들이 배치되는데 이 두 부서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위치가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두 제품과 두 제품이 포함된 관련 부서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냐? 고객 중심이 아니라 이 제품 중심으로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고객이 좋아하지 않는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냈다는 거죠. 결국 이런 걸로 말미암아 애플의 이 시장을 진입해서 결국은 애플이 이 시장을 주도권을 찾아 뺏어가는 데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이 부족하다, 혁신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 이거는 연구 개발을 잘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고객 중심적 사고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거에 초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합니다. 뭐 애플 최근에도 이제 아이폰 12가 나오고 막 그랬지만 "아이 애플은 혁신이 없어요. 아이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에 아니 뭐 혁신적인 제품이 안 나오네요."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 혁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디커플링이라는 이 관점에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팀 쿡이 사장을 한 이후에 더 큰 매출과 더 큰 수익, 그다음에 더 큰 고객의 만족들, 더 고객이 더 애플 서비스에 집중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R&D를 통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 고객 중심으로 고객이 애플이란 서비스, 어필한 생태계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혁신을 하려면 리더나 관리자에게 존재하는 고객 중심의 사고를 가로막는, 그러니까 고객만을 생각했는데 고객만 위해 다른 것을 집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혁신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직원이 지속적으로 고객을 관찰하나 연결될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혁신의 핵심은 모든 임직원이 고객 중심적으로 되도록 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데 초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고객 중심의 기업으로 바꾸려면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고객한테 잘하세요. 고객 목소리를 들으세요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고객의 어 욕구를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 인센티브 정책이 있어야 되고요. 이 인센티브만 가지고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바뀌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은 기존 인력 갖고 감당하게 하고 이 신규 비즈니스는 신규 비즈니스에 합당한 인력들을 영입을 한다든지 새로 리크루팅을 한다든지 새롭게 충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존 인력들과 새로운 인력들이 교류하게끔 해서 새로운 인력들 새로운 인력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 이 신규 사업이니까 새로운 고객이 있잖아요. 이 새로운 고객을 기존 인력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줘서 이 조직 자체를 고객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0 장에도 계속 연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챕터인데요. 그러면 다음의 빌려올 파괴의 물결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미래를 예측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비즈니스 기업가는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되고 5년 뒤, 10년 뒤 어떤 사업이 잘 될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아쉽게도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1년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뭐 이런 건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0 년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했는데요.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산업과 생활 리듬들을 모두 다 바꿔 버릴 거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대안은 뭐냐? 고객 욕구에 충족하는 제품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서 제품을 신제품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고객의 욕구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고객의 욕구에 충족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지식을 갖춘 자여 예측하는 자는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니 예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객 분석을 잘 해야 되는데 결국은 고객 분석할 영역거리가 7 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영역도 결국 이 7 가지 영역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되게 요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디서 살 것인가? 주거, 가정, 유지 관리, 홈 메인터넌스 이런 거와 관련된 산업은 계속 있을 거란 거죠. 그쵸?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주거와 관련된 서비스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동. 사람들은 결국 이동합니다. 항공이 됐던 육상 서비스 이런 걸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는 패턴들도 달라지죠. 그다음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당연히 무엇을 먹을 것인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 음료, 그다음에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기회들이 있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패션, 화장품, 그다음에 액세서리류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이게 정규 교육도 있고 학원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교육, 비공식적 교육 이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을 즐길 것인가? 미디어, 전자제품,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이런 비즈니스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자신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건강 관리, 그다음에 스포츠 센터, 네, 병원 이런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 결국 사업의 영역이 이 7 가지 영역에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공통된 트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뭐 무슨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중요한 결정을 심각하게 해 놓고, 이게 set it이래요, set it. 그다음부터 한번 세팅된 대로는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 약어도 있네요. 그러니까 한번 사람들이 세팅해 놓으면 그거를 가지고 그 패턴대로 계속 한다는 겁니다, 의식주와 관련 모든 영역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는 한 종류의 옷만 입기로 유명했습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자기에 어울리는 옷을 딱 세팅을 하는 데는 시간을 들였겠죠. 그다음에 그 세팅한 다음에는 그 패턴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 신경 쓸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유 귀찮고 복잡하고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걸 정리해 놓은 다음에는 계속 그거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런 습성이 있죠. 이거를 인제 처음에 의사결정할 때는 논리적 사고를 해서 thinking slow, 천천히 생각한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패턴이 정해지면 그다음부터 직관적으로 빠르게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이런 소위 말하는 위대한 그 인물들이 다 이런 스타일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삶을 사는 것이 최근에 젊은 세대들한테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단순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패턴들을 고민해서 세팅을 하고 설정하고 그다음에 잊어버리고 그 반복적으로 그냥 사용한다는 거죠, 쉽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독 서비스, 배송 서비스 이런 것들이 차츰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기 배송 서비스. 그러니까 그냥 옷도 내가 고르지 않고 그냥 배송받는 서비스. 음식도 정기적으로 배송받는 서비스. 칫솔도 배송받는 서비스. 정기 배송 서비스, 구독 서비스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플래시 서비스, 쿠팡 같은 것도 구독 서비스가 있고 데일리 배송하는 이런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서비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영화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포티파이, 그러니까 음원 파일이죠. 음원 파일 또는 넷플릭스 같은 데서 정기 구독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는, 뭐 다른 이거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있겠지만 굳이 귀찮아서 그냥 뭐 한번 세팅한 대로 이 서비스를 그냥 주구장창 이용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 자동차까지도 이렇게 구독하는 서비스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2020년을 맞이해서 구독 서비스가 인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주류를 이루는 핵심은 소위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욕구가 한 번 삶을 결정해 놓고 이 결정한 대로 그냥 그대로 설정한 대로 살아버리는 이런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대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기회가 있을까? 앞서 살펴봤던 7 가지 영역,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의 어느 영역에 비용이 늘고 있는가, 지난 10 년간의 데이터를 이렇게 추적을 해 봤더니 미국의 경우입니다. 보니까 학습과 관련된 비용이 인제 이렇게 엄청나게 늘었고요. 힐링과 관련된 빌링이, 치유 힐링이죠. 이렇게 늘었고요. 그다음에 생활하고 식사하는 부분, 요 네 가지 영역의 이 네 가지 영역, 학습, 힐링, 생활하고 식사하는 비용이 지난 10 년에 걸쳐서 비용이 기하급수로 늘고요. 이동 옷 입기는 거의 비슷했고요. 엔터테인먼트는 오히려 비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기회가 있는 거죠. 어디에? 학습, 힐링, 생활하기, 식사하기. 그런데 이 데이터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나라마다 생활 패턴, 문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 구조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국가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미국에서는 학습하고 힐링하기, 생활하기, 식사하기가 음 과거 10년 전보다 지금이 비용 비중이 더 늘어났으니 '여기에 기회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미국의 경우에서만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사하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디에 우리가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장의 고객들이 어떻게 돈을 쓰는가. 그게 결국 뭐냐면 이게 핵심은 우리의 고객들은 돈을 점점 어디에다 더 쓰느냐,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고객을 땡겨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객이 어디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회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데 이제 요런 패턴을 볼 때 학습하고 힐링하고 생활하고 식사하고 여기에 미국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는 패턴을 보이니 이쪽 산업이 더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덜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 데이터만 보지 말고 요런 데이터도 봐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노력과 시간을 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뭐냐면 이거를 얻으려고 했던 노력, 근데 실제 들이는 시간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뭘 살까? 어떻게 살까?'에 대한 노력보다 진짜 즐기는 시간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학습하는 것도 비교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재미난 부분이 뭐냐면 이거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 안 돼. 가성비 엄청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시간, 이거 뭐 이런 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노력하는데 이거를 즐기는 데 쓰는 범위는 시간은 별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도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표를 자꾸 보여준 것은 우리가 시야가 넓어져야 되고 특히 비용이 심하게 높은 지역을 알아야 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그리고 전 영역에서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어 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그러니까 결국 우산을 쓰고 나가도 비를 맞고 우산 쓰고 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다 젖게 돼 있습니다. 결국 시대와 트렌드와 이런 것들을 잘 익혀서 거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근데 우리의 동종업계 사람들만 만나면 우리가 이해폭이 적을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업계의 이해도가 낮은 외부인, 그 외부인은 나름대로 그 외부 영역에서는 전문가거든요. 그렇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식견들이 우리 내부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당 업계의 이해도가 낮은 외부인을, 그러니까 교류하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높이는 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내부 관계자들로 하여금, 내부 관계자는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도가 높으니까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고객의 비용이 높게 발생하는 영역들을 잘 찾아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내부자와 외부자와 일대 같이 코옥해서
함께하면 해당 업계와 다른 업계 사이에 발생하는 흐름을 잘 읽어낼 수 있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제 대략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네요. 예, 디커플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혁신하면 우리가 제품 혁신, 기술 혁신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업자가 "혁신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사업자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는 커브드 TV, 그러니까 TV가 계속 좋아지니까 뭐 별로 약간 곡선으로 꺾인 TV, 스마트폰은 지금 폴더블 폰, 뭐 접는 폰 이런 거 하죠. 근데 이게 기술을 계속 진화하다 보니까 과연 고객이 접힌 거를 좋아하는 건지, 예, 곡선인 TV를 좋아하는 건지 이게 충분히 검증 안 되고 그냥 경쟁적으로 만들어 낸 겁니다. 기술 혁신이라는 명명 하에 소비자의 욕구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결국 소비자의 반응으로부터 식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가는 핵심이 기술 진보에부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객으로 돌아가야 된다. 고객의 욕구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디지털 디스트럽션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또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결합하고 분리하고 재결합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고객들을 우리한테로 다시 되찾아오는, 이럴 때 혁신이 일어난다. 그래서 혁신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고객으로부터 나온다가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여기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